풍수와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려문화,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이 장려문화는 이 풍수지리를 알면은 화장으로 국민의식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화장은 조상에게도 효를 하는 거고, 또 나에게도 또 좋은 거고, 득이 되고, 또 우리 나라에 이 자연이 보존되기 때문에, 자연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도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화장도 되는 화장이 있고 안 되는 화장이 있다. 따라서 이미 매장했던 묘, 조상의 묘는 파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 조상의 묘를 파서 화장하게 되면 그 직계 자손들이 다 잘못됩니다. 이미 그 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언젠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그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참고로 또 해주시고요. 오늘은 각국 장려문화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풍수인이기 때문에 세계 장려문화에 대하여 또 알아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풍수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자, 우리나라 이 장려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다른 나라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이 장려문화가 상당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또 각 나라마다 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이 장려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필리핀에는 그 1000년 전에 장려문화가 어땠었냐면요. 그 나라는 어떤 그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친척, 친인척이, 직계자손은 물론 친인척이 다 모여야 장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섬이 많죠, 섬이. 그 필리핀 나라는 섬이 1000개도 넘어요, 1000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혹은 친인척들이 그 섬에 각자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럼 누구 하나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섬에서 나오려면은 여러 날이 걸려. 또 예를 들어서 특히나 뭐 배가 못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분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배가 자주 못 다니고 옛날에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뭐 열흘도 있다가 또 보름 20일 한 달 있다가 장례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친인척이 다 모여야 장례를 치르니까 그게 그 나라의 그때 당시의 풍습이니까 보통 한 달 걸린다는 거죠. 그럼 한 달 동안 있을 때는 시신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부패되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사망하면 먼저 배를 가른다는 겁니다. 배를 갈라.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내서 다시 꺼내가지고 친인척이 다 모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말로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해오다가 점점 이 장려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했죠. 아하, 이게 그때는 그랬지만 점점 사람이 이제 발전하고 뭔가 의식이 바뀌고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망은 하루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장례의 풍습이 관습이 그랬다가 지금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장례를 곧바로 치른다. 그러면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 못하고 그저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장례를 치렀겠죠. 또 중국 여러분 중국 장려문화 아시죠?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매장문화였다가 요즘엔 이제 화장문화로 바뀌었는데요. 또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는
이 조장이라고 하죠. 조장. 그러니까 새들에게 그 시신을 찝어먹게 하는 거. 새들이 그 시신을 전부 다 이제 먹이를 주는 거죠. 시신을 죽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걸 짊어지고 가요. 짊어지고 가서 어느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 시신을 나무 토막 자르듯이, 이런 시장에서 닭 자르듯이 말이죠. 잘라서 휙휙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독수리 있죠. 그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의 살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도 살이 남는, 그 독수리가 수만 마리가 이게 찾아왔는데도 이 시신이 남는 시신이 있고, 뼈만 남는 시신이 있고, 또 살을 다 독수리도 안 먹는 시신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다 파먹어야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라. 그게 좋은 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국도 풍수 매장 문화에서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인데 거의가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다가 폭파돼서 화산이 된 거죠. 그것이 일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이 폭파돼서 생긴 나라다 보니까 그 지질은 어떻겠습니까? 화열이나 건열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화열이나 건열은 마르는 곳에 화기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시신을 매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흉기를 발산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화장 문화가 정착되기가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왜? 그런 화혈에 조상의 시신을 매장하면 자손들에게는 상당한 운명적으로 좋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매장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화장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남영남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상을 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남쪽으로 잘 지면 부자가 된다. 이것이 일본의 풍습입니다.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매산자라고 그러죠. 조상을 잘 모심으로써, 산에 잘 모심으로써 자손이 잘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관습이고 풍습인데요. 일본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는 이 자연을 잘 이용했다는 것보다 자연을 역으로 잘 이용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 자연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당해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화장으로 통해서 그러면 역으로 다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일본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99% 이 화장 문화가 완전히 정착됨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인도에는 예로부터 화장 문화입니다. 인도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100% 전 국민이 누구나 화장을 해야 돼. 그런데 이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장 문화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현대적 그 시설을 갖추고 완전히 시신을 태워야 됩니다. 재가 되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현대 시설을 갖춰야 이게 재가 돼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현대 시설이 없습니다. 화장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를 조금 사다가 화장을 하다가 타다 남은 시신을 겐지스강에다 확 빌어 넣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타다 남은 시신에서는 그 흉기를 또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 인도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인도가 15억 인구죠. 15억 인구에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5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현대적 그 시설도 없으니까 나무를 사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나라는 100% 화장은 다 하지만 이렇게 풍습이, 장려문화 풍습이 이렇게 나무로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요. 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돈도 벌어 가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장려문화 얘기해 볼까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그 망자를, 그 시신을 상당히 존중하고 망자를 위해서 그 아주 조금이라도 손상이 안 가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만일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 그러면 교통사고 길바닥에 죽었으면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개 끌어가듯이 죽은 시신을 질질질 끌어다가 이 길 옆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신문화라고 난리 나죠. 어떻게, 만일 경찰관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이렇게 막 다룬다는 거, 이거 상당히 우리로서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양반이죠. 망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이 살아있었던 여러 가지도 다 인정을 하고 정말 좋은 영혼이 좋은 데를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각 나라의 문화인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있습니다. 가장 이 전 세계 중에 발전하고 있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장려 문화를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 그 하와이의 그 풍소지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공항으로 저를 안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약속이 다 돼가지고 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째 우리 안내로 왔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아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상주로서 바깥에 못 나오는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를 안내로 나오셨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러면서 5일장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5일장을 합니까? 여기는 5일장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라는 건 여기는 어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바로 공원묘지에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바로 장례를 치르지만 공원묘지에서 밀려 있어서 바로 장례를 못 치르게 되면은요, 일주일, 열흘, 한 달이 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재수 없으면 한 달 있다가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러면 재수가 있으면, 운이 좋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열대지방 아닙니까, 거기가? 1년 내내 덥죠? 그 열대지방에 한 달 있다가 장례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신 상태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그 사람이 장례가 한 달 있다 하게 된다고 결정이 나면은요, 바로 배를 갈른다는 겁니다. 죽은 시신한테. 배를 갈라서, 소, 닭, 돼지 모양, 내장을 꺼내서 그를 화장을 시켜버리고 다시 이 배를 갈른 물을 끓여가지고 냉동실에 있다가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한 달 있다 장례를 치른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했고 GDP, GNP 등등 그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선진국인데도 장례 절차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재수가 있으면 빨리 장례 치르게 되고 재수 없으면 글쎄 한 달 이상 가는 게 많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다 전역에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와이라는 그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죽을 시신은 장례가 길어지기 때문에 배를 가린다 그러면은요, 누가 자손들이 용납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어떤 형사사건, 그 시신을 부검해야 될 그런 죽음에 대한 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런 식으로 장례 치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마 정부 난리 날 겁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장례 치료도 되느냐가 아마 대대적으로 신문 보도나고 이거 큰일 날 거예요. 제가 그러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뉘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법이 그러면 그 지방의 법이면은 그거를 조용히 따른다는 거. 응? 그거를 누가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시키는 대로, 법대로, 질서대로. 제가 미국에 대해서 새삼 또 느꼈습니다. 놀랄 일이 정말 그 장례 절차가 놀랄 일이었지만, 응? 장례 문화가 놀랄 일이었지만 또 국민들이 이렇게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그러니까 장례 기간이 한 달씩 되니까 상주도 뭐 이렇게 슬프고 뭐 이런 것도 한 달씩이나 어떻게 슬퍼합니까? 나와서 돌아다니고 볼일 다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하와이라는 그 지방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것이 관습이죠.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이 장례 문화는 다 닳습니다. 다 닳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가장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합리적이고 망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정말 이 풍수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 봤을 적에 장례 문화는 우리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각국의 여러 군데 그 나라 얘기를 많이 듣고 상당히 그 정말 불쾌감도 느낀 바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어딘가 좀 우리 그 문화하고는 맞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우리 장례 문화가 가장 좋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그 하와이 공원묘지를 한번 갔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해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나 가봤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만한 수준이 따라갈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그런데 그 나라도 역시 하와이에도 이 공원묘지가 정말 이 망자들이 편안하게 그 평화로운 그런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데이트도 하고 또 많은 그 자녀들도 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왔다가 가고 거기서 쉬었다 가고 이렇게 아주 글자 그대로 그냥 공원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이 산 사람이 아무런 거리가 없는 정말 부담 없이 또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들은 또 한 번씩 쭉 다녀보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역시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우리도 물론 뭐 죽음 앞에서는 다 그 숙연해지고 그러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나라도 역시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예우는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공원묘지라는 것은 사망해서 화장해가지고 갖다 모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묘지라는 것은 그 풍수에 아무런 따지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길지가 못 되기 때문에 저 풍수가 입장에서는 이 공원묘지가 화장한 유골을 갖다가 매장해서 그런 공원묘지를 조성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각국의 장묘 문화에 따른 것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역시 장묘 문화는 우리나라가 가장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망자에 대한 예의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에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묘문화에 따른 각국의 발전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